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도 중국 공군의 군비 증강 예산이 30조 원 이상으로 올라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갈수록 한국 공군을 위협하는 중국 공군. 현재 군비 경쟁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동북아시아의 외교 정세에서 굳건하게 살아남기 위해선 140대의 KF-21 전투기 2차 생산은 사실상 명목적인 숫자일 뿐이며 추가적인 생산 라인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또 다른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보라매에 대한 미국의 논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무기분석 싱크탱크 기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F-21 전투기가 완전한 플랫폼을 갖추려면 최소 500대 이상 생산 라인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부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생산 단가와 성능 문제에서 완벽히 입증시킬 수 있다고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됩니다. 한국은 2028년까지 140대의 생산량을 1차 목표로 삼아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을 순식간에 가동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의 전력을 보았을 때 최소 500대 이상의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만 블록2, 블록3 같은 스텔스기 개발이 원활하게 가능해지는데요. 이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F-21 전투기에 적용된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개발한 4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군사무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습득한 뒤 항공기체의 에러 사항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미리 환산시키는 디지털 트윈 설계 방식과 22만 개가 넘는 전자장비 부품들을 대량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분말 소결 방식의 국산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또 다른 미국의 방산 언론 매체 랜드 코퍼레이션의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에는 KF-21에 대한 진정한 강점을 알아보자는 군사무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항공기는 생산 대수가 많은수록 이득이 된다며 한국은 T-50 개발에서 시작되어 KF-21 생산 공장 구축을 위한 밑바탕을 그렸고 공격형 항공기인 FA-50으로 개량을 거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 한국을 시찰했을 때 주목했던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형태의 한국형 조립 시스템인 파스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최대치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물론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줄 기체 제어 항공장비 개발 경험에서 한국은 J-20 같은 중국산처럼 위험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터보팬 엔진을 도입하는 결정을 KAI가 직접 내렸다며 적전투기와 전투를 펼칠 때 가장 필수적인 한국산 전투기 탑재용 A사 레이더의 자체 개발 성공 역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A사 레이더 개발은 어느 국가의 전투기 개발 척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비이며 한국이 이것을 뛰어넘는데 성공했다고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랜드 코퍼레이션 말고도 CNN은 한국이 KF-21을 이륙시키는 순간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빠르게 합류한다는 보도를 실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만이 독점하던 선진 전투기 생산국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해드린 언론들에도 미국의 군사정보기관인 CSIS는 기초적인 정보를 이어받아 KF-21의 유일한 실질적 상대로 미국산 F-35 스텔스기 밖에 없다는 의외의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들은 KF-21을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 보였으며 한국산 최신형 전투기의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성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싱크탱크 연구소가 아닌 해외 민영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 유연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투기 개발이 잘 되어도 실전 배치가 안 된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심각한 문제 없이 8호기 출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반응을 보아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국산 전투기 배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강대해진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를 개발해 2022년 순식간에 시제 8호기 완성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사실 KF-21 전투기의 생산량이 증대될수록 군사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안 잊고 온 일도 많이 겪은 것과 비교해 한국산 KF-21 모델은 4대 항공장비 국산화와 함께 어떠한 문제도 대처가 빨라진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사건이 터진 미 해군의 F-35 전투기를 보듯 전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을 시 그것이 외국산 전투기라면 극비리 사항으로 인해 자세히 뜯어보지도 못하고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라매 같은 항공기 독자 개발은 미국에게서 무기 종속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카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시험하고 기술을 개량할 전투기 플랫폼이 있어야만 미래 세대에 탄생할 5세대와 6세대 등 더욱 높은 성능의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전투기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블록3까지 지속적인 개량을 진행할 플랜을 형성시키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킬 가장 중요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KF-21 전투기의 8호기를 넘어 대량 생산을 시작해 이륙 시험까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속하게 전투기 기술을 배우고 고성능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봐도 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